심혈을 기울여서 만들던 둘리가 좀 난항을 겪고 있었다는 소문은 듣고 있었어요. 네. 큰 프로젝트로 큰 극장에서 하다 보니 여러 부분에 마찰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삐걱거리고 그러다 보니 제가 기억이 났답니다. 누구? 저렇게 빨빨거리면서 열심히 명성황후를 했고 열심히 공연 좋다고 공부한답시고 가끔 인사했던 제가 기억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찾아와서 둘리를 맡아달라고 하셨죠. 귀인이시네요. 할게요 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은 그러셨을 어떻게 하실 것 같은데. 같으세요? 공연이 3주 후에 바로 오프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주죠? 네, 너무 말이 안 되죠.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죠. 3주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3주 조금 더 남았던 시기였는데 앞으로 음악 감독을 해달라고 했어요. 필요한 곡은 23곡인데 지금 작곡된 곡은 11곡이니 나머지 12곡을 더 해야 돼. 와, 3주 동안? 3주 동안? 아, 근데 너무 기다렸던 기회니까. 근데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잘해야 문제는 아니야?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어?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거절하셨어요? 거절했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컷입니다. 야, 이제 더 넓은 곳으로. 제가 처음 음악 감독을 맡은 작품입니다. 요리 보고 방송 세션을 하던 제가 어떻게 뮤지컬 음악 감독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둘리랑은 어떤 인연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97년에 큰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몸조리를 하는 거죠. 네, 하셔야죠. 집에 있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아는 선배 언니한테. 아, 내가 지금 무슨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상황상 못하게 될 것 같아. 이거 해줄 수 있니? 언니 무슨 공연인데? 근데 이게 뮤지컬이야. 그래서 뮤지컬? 아, 그래? 뮤지컬 재밌겠다. 해봐야겠다라고 가서 만난 공연이 명성황후입니다. 명성황후의 밑에 건반 세션으로 참여를 하게 됐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당시에 지휘자님이 저희 쪽을 쳐다보면서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저랑 또 다른 건반 그리고 베이스 연주자들 보시면서 좀 잘 봐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보는데 각자 맞게 하고 있는데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자꾸 빠르다는 거예요, 저보고. 왜 나한테만 그러지? 왜 내 옆에 있는 우리 건반 연주자들한테만 그러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뭐죠? 저희가 연주하고 있는 연주는 일렉트릭 악기였어요. 그냥 치마 빵 소리가 나는. 네. 자, 그런데 클래식 악기들은 어떨까요? 활을 긋는 속도, 아주 미묘한 빰, 그렇죠. 부는 느낌. 부암, 이제 빵! 아니죠. 와, 악기마다 속도가 다르구나. 그러네.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박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면 내가 이걸 완벽히 음악을 숙지하고 있어야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열심히 외워서 따라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송스루 뮤지컬이거든요. 대사가 없는 쭉 노래로만 되는 뮤지컬이 54곡의 넘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외웠습니다. 제 악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냥 지휘자님만 보고 연주를 했어요. 대단하시다.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넘버를 저보고 더 오히려 연주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휘자만 보고 저희는 연주를 하는데 지휘자 뒤에는 관객들이 계시거든요. 관객들이 어떨 때는 막 웃고요. 어떨 때는 막 박수치고요. 어떨 때는 막 울어요. 뭐야, 왜 저래? 뭐 왜 저러는 거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요. 아니, 그럼 오케스트라 분들은 어디 계시는 건데요? 오케스트라가 있는 공간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는 피트라는 공간이고요. 피트는 구덩이, 웅덩이라는 뜻이죠. 지휘자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무대를 이렇게 혼자만 보고 있죠. 여기서부터 관객들이 앉아 계시죠. 그래서 저 자리에 가고 싶었어요. 저 자리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도 볼 수 있네. 저 자리에 서고 싶었던 게 제가 음악 감독이라는 꿈을 꾸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새로운 꿈을 막 이제 막 가지셨을 때는 이미 아이도 출산하신 상태셨고 이제 오케스트라도 병행하시는 그런 상태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꿈을 이루게 되셨는지. 저희 엄마와 남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나 좀 도와줘. 일주일에 2번만 외출하게 해줘. 1년만 한번 해볼게. 일주일에 2번만 무슨 요일 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외출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게 흔쾌히 승낙을 해줬고요. 그때 제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바빴습니다. 닥치는 대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노래 레슨을 다녔고요. 그리고 국악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장구도 배우고 그리고 가끔 공연도 봐야 되기 때문에 공연도 봤습니다. 자, 공부를 하기 위해 일주일에 2번 육아 네. 스위치를 잠시 끄신 거군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그때부터 스위치에 대한 개념이 슬슬 작동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는 내가 학생 모드로 있어야 되고 집에 오면 또 엄마로서의 역할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나 이거 한번 해볼게 하고 그런 기회가 온다는 보장이 있으면은 그 1년이란 시간을 정말 열심히 달려갈 텐데 사실 기약이 없는 너무 정확한 약속이잖아요. 말씀이세요. 누가 너 1년 뒤에 시켜줄게. 네. 1년 뒤에 맞아. 이게 있으니까 해. 라고 한 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냥 저 혼자서 정한 1년의 시간이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해보자 라는 시간이었죠. 너무 정확하고 아픈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회가 안 찾아왔어요. 그럼요. 1년 뒤에는 그냥 제 일상은 평온했고요. 하던 일을 했고 그 사이에 또 둘째도 출산하게 됐죠. 그렇게 보내던 어느 날 네, 찾아옵니다. 기회가. 그게 바로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호이 둘리라는 작품입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던 둘리가 좀 난항을 겪고 있었다는 소문은 듣고 있었어요. 큰 프로젝트로 큰 극장에서 하다 보니 여러 부분에 마찰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삐걱거리고 그러다 보니 제가 기억이 났답니다. 누구? 저렇게 빨빨거리면서 열심히 명성황후를 했고 열심히 공연 좋다고 공부한답시고 가끔 인사했던 제가 기억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찾아와서 둘리를 맡아달라고 하셨죠. 귀인이시네요. 할게요 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은 그러셨을 어떻게 하실 것 같은데. 같으세요? 공연이 3주 후에 바로 오프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주 뒤요? 네, 너무 말이 안 되죠.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죠. 3주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3주 조금 더 남았던 시기였는데 앞으로 음악 감독을 해달라고 했어요. 필요한 곡은 23곡인데 지금 작곡된 곡은 11곡이니 나머지 12곡을 더 해야 돼. 와, 네. 3주 동안? 3주 동안? 아, 근데 너무 기다렸던 기회니까. 근데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잘해야 문제는 아니야?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어?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거절하셨어요? 거절했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또? 2번 거절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하고 의논을 하기 시작했죠. 나 이런 제의가 들어왔고 식구들하고도 의논을 했고 어떻게 할까? 너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지. 그럼 한번 해봐. 라는 주변의 권유, 식구들의 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뭐라고 3번째까지 찾아오신 그 대표님께 네, 그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당돌했던 것 같아요. 저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말해봐. 저 아주 작은 작품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 더 시켜주세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근데 한 번만 더, 정말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약간 3초 고민하시는 것 같더니 오케이 하셨죠.